자, 유치권 주장한다 그러면 일단 이 사람이 점유하고 있어야 되겠죠. 나 점유하는데 유치권자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상대방 입장에서 유치권을 해결하기 위해서 뭐 명도소송을 하든 또는 유치권 부존재 확인 소송을 하든 하면서 너 유치권자 아니잖아 이렇게 이제 다투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일단 그 유치권 주장하는 사람이 점유한다라고 한다면 그 가장 이제 기본적인 요건, 유치권이 성립되려 한다면 가장 기본적인 요건은 야, 뭐 때문에 네가 주장하는 유치권 주장하는 건데라고 한다면 일단은 채권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 나 공사대금 못 받았어 이렇게 될 거죠. 그죠? 또는 뭐 임대차 보증금 못 받았어, 빌려줬는데 돈을 못 받았어, 대여금 못 받았어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일단은 채권이 있어야 되고요. 채권이 유효해야 되죠. 그 다음에 그 채권이 그냥 채권이 아니라 점유하는 물건과 관련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두 가지가 이제 중요한 건데 그런 측면에서 그 두 가지 사례를 한번 비교해 보시면 아, 이게 유치권이 있냐 없냐를 따질 때 굉장히 좀 정확하게 분석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자, 갑이라는 사람이 주점을 하기 위해서 건물주을로부터 점포를 빌려서 임대차 해가지고 자기가 1억 들여가지고 인테리어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인테리어 하면서 공사업자 병한테 공사대금을 지급을 못했어요. 그런데 그 점포가 이제 경매 들어가 버렸죠. 그리고 소유자가 이제 정으로 바뀐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공사대금 못 받은 이제 병의 입장에서 병이 유치권 주장할 수 있느냐? 예를 들면 이제 낙찰받은 정이 나 나가 이렇게 했을 때 나 공사대금 못 받아서 유치권자야, 유치권 행사할 수 있잖아 이렇게 이제 주장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례는 갑이 이제 주점을 하기 위해서 을한테 빌려가지고 1억 들여가지고 인테리어를 했는데 그 점포가 정에게 낙찰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건 아까 사례는 지금 공사업자한테 1억을 못 줬잖아요. 근데 이 사례는 공사업자 문제는 없습니다. 돈을 다 줘서 그 공사업자 문제는 없고 자기가 갑 입장에서 자기가 인테리어 비용 투자했는데 이걸 못 받았으니까 회수 못 했으니까 낙찰받은 사람한테 유치권 주장한다. 요게 가능하냐 이런 경우예요. 자, 그렇다 그러면 이걸 언뜻 보면은 이제 좀 비슷해 보이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법적으로 보면 완전히 다릅니다. 뭐가? 주장하는 채권이 다르잖아요.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사례 1에서는 그 공사업자거든요. 공사업자가 뭘 주장하면서 공사대금 반환 채권을 주장하면서 이렇게 되죠. 그죠? 그래서 이 공사대금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임차인한테 갑한테 대해서는 유효한 채권이죠. 받을 돈이 있다 이 말입니다. 있고 그 다음에 관련성이 있느냐라는 부분에서는 그 인테리어 공사를 했는데 못 받았다라고 하게 되면은 관련성이 있는 걸로 보통 보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요건을 갖췄기 때문에 유치권 성립될 가능성이 크죠. 물론 이제 그 밖의 요건들, 예를 들면 뭐 점유가 적법했느냐 뭐 등등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더 따지더라도 기본적인 큰 틀에서는 이런 주장할 수 있는 구조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사례 2는 틀려요. 왜? 지금 점유하면서 유치권 주장하는 사람이 갑이죠, 그죠? 임차인이잖아요. 근데 임차인이 뭘 주장합니까? 인테리어 비용 뭐 투자했는데 내가 이걸 회수 못했어 이렇게 했잖아요. 자, 그러면 이게 뭐 그 인테리어 비용을 투자했다? 이게 점포하고 관련성이 있느냐? 이걸 떠나서 자, 인테리어 비용 투자한 게 무슨 채권인가라는 부분에서 일단 의문시가 됩니다. 인테리어 비용 투자를 했는데 그게 무슨 채권으로 연결될 수 있나? 이런 거죠. 자, 인테리어 비용 투자라는 것은 그 임대인한테 뭐 일단은 비용 정보를 청구할 수가 없죠, 원래. 자기가 장사하기 위해서 뭘 했기 때문에 그게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필요비, 유익비 청구권 이런 정도에서 이제 제한적으로 청구할 수가 있죠. 필요비, 유익비, 그죠? 근데 이제 그 필요비, 유익비로서 구성이 될 수가 있는지, 왜냐하면 임대차 계약할 때 뭐 이런 그 필요비, 유익비 포기하는 이런 부분도 다 넣어 놓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과연 이게 이제 채권으로서 구성이 되는지, 또 구성된다고 하더라도 그게 이제 어떤 그런 부분들이 구성이 돼야 유치권으로서 이제 연결이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유치권을 주장하면서 점유하는 사람이 어떤 채권으로 주장하는 채권이 과연 그 채권으로서 뭐 의미가 있는 건지 유효한 건지 또는 결련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따지는 것이 유치권을 이제 분석하는데 기본적으로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고등법원 2011년도 건물 명도 사건입니다. 자, 건물 임차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아까 사례 읽었네, 그죠? 건물 임차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유치권을 주장하면서 건물을 점유하는 공사업체에 대해서 건물주가 명도 소송을 제기한 사안인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공사대금이 있다, 그죠? 그 건물 리모델링을 하고 못 받은 공사대금이 있다 그러면 그 수급인은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건물을 유치할 권리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대항할 수 있다 했고, 그 다음에 지금 어떤 이야기가 또 됐냐면 건물주 입장에서 이야기를 했을 것 같은데요. 자, 이게 건물 임대차 계약하면서 임대차 끝나면 건물을 원상으로 회복해서 내한테 돌려주기로 했다.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필요비, 유익비는 다 포기된 거다. 그래서 유치권 행사할 수 없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약속은 약속 당사자 간에는 의미가 있지만 약속 당사자가 누구예요? 임대인, 임차인 아닙니까? 그런데 약속 당사자가 아닌 피고회사에 대해서는 특이하게 구속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피고회사에 대해서는 이걸로 가지고 유치권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이 허용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특이하게도 불구하고 피고회사는 유치권 행사가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